악성 제고 내지는 쩌리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어느 팀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훌륭한 선수이나 팀이랑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팔아야 한다라고 얘기되는 선수들도 있는데 각 팀의 그런 선수들 다시 한번 또 이적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클럽 월드컵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런 팀들이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들은 모두 다 그 팀의 팬들은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빅6 팀으로 볼 거고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는 사실 전 산초예요. 제이든 산초는 처리를 해야죠. 이게 왜냐면 그 타이틀이 굉장히 좀 선수 입장에서 굴욕적일 수 있거든요.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임대 해지. 그렇죠. 첼시 입장에서. 첼시 입장에서 야, 돈 줄 테니까 다시 가져가.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사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산초의 첼시에서의 임대가 결국 그 스카우터들이 보기에도 이건 실패구나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인이 좀 되고 무엇보다 주급과 같은 부분들도 첼시와의 완전 영입이 결국 성사되지 않은 것도 네. 높은 주급 또한 상당한 걸림돌이 됐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그죠. 터나 감독과의 그 당시 터나 감독과의 좀 불편한 이슈들까지 산초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가르나초를 원래 나폴리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가르나초가 생각보다 영입이 좀 비싸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봤는지 산초로 보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좀 보도가 좀 이제 막 되기 시작했어요. 봤어요. 근데 되게 뭐 깊다, 유력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링크가 나는 것 같은데 제이든 산초는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또 도르트문트 리턴 이야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간간히 나오고 사우디 리그 이야기도 네. 있는데 더 이게 어떻게 구체화가 될지는 계속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정료는 뭐 3천만 파운드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맨유 입장에서 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적정한 금액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주급을 뺀다는 느낌으로. 아마 오늘 다루는 선수들은 지금 기사에서는 이런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이정료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명의 선수 역시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레시포드입니다. 나가야죠. 나가야죠. 팔아야죠. 예, 아모림과의 관계 때문에서라도 그렇고 본인도 나가고 싶어하는 거 있는 것 같고 뭐 집중력 이슈나 기량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보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에 대한 관심을 진작에 끄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뭐 루이스 디아스나 니코 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니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네. 아무래도 기우는 것 같아요. 팀은 그래서 일단 레시포드를 무조건 팔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관심 구단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모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잠깐 기사로 돌 때는 한 3천만 4천만 파운드 이런 얘기도 있긴 했거든요. 그냥 얼마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도 이정료도 이정료인데 본인이 받고 있는 주급이 높아가지고 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또 비슷한 프로필의 안토니입니다. 네, 안토니의 경우는 일단 지금 레알 베티스가 완전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베티스하고 초기 논의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 여기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입장에서는 베티스 선생님들 제발 돈을 주고 사주세요. 이 마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인 것 같고 뭐 이정도는 3,500만 파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티스하고 협상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네요.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얘기로 테나가 레버쿠젠에 간 다음에 안토니를 뭐 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잠깐 떴다가 다시 안 나오긴 합니다. 잠잠해지고 있는. 자, 또 한 명 선수. 이 선수도 잊혀졌을지 모르겠는데요. 말라시아입니다. 빠져야죠. 빠져야 됩니다. 일단 정리세요. 기량 미달이고요. 네덜란드 에인토번으로 후반기 때 임대를 갔는데 미미하게 끝났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에르디비시에서도 부활을 못했고 관심 구단 사실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좀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료를 다만 데려왔던 금액보다는 좀 많이 낮게 책정해야 되는 수가 많죠. 그렇죠. 영입할 때 1,700만 유로를 주고 네. 데려왔는데 이 금액을 회수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선수 이제는 좀 비싼 선수입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는 개인적으로 이정료나 여러 가지 협상만 조금 하면 빠르게 팔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래서 가르나초는 7천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이 일단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조건 가르나초는 돈을 최대한 받고 팔겠다. 네. 이 선수의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본인이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첼시, 아스톤빌라, 토트넘 등 이야기가 있고 나폴리도 일단 한동안 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구단들이 가르나초에게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고 보니까 메뉴가 좀 많아요. 많죠. 지금 몇 명이야 벌써 위에서부터 보면 제이든 산초, 레시포드, 안토니, 말라시아, 가르나초까지도 벌써 5명입니다. 네, 또 한 명 있습니다. 카세미로. 미루 형이 고주급자에다가 이제는 뭐 기량이 지난 시즌 말미에 올랐다고 그러지만
흔들림이 크고 나이를 보면 많고 돈 받고 팔면 이게 마지막 시기라고 네. 봐야죠. 그리고 주급도 35만 파운드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이제 아모린 감독의 전술 조정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후반기 특히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 활약한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쩔이라기엔 그래도 잘해준 시기도 있었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팔아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매각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베시타스가 임대 제한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밀란, 뭐 사우디 네. 등등의 구단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적료가 기사에서 낮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1,000만 유로, 840만 파운드, 낮은 이적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마저도 뭐 이게 제가 찾은 이 기사의 그 출처가 공신력이 막 높진 않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언급은 되더라고요. 낮은 이적료도 수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일단 돌고 있습니다. 자, 매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인원입니다. 네. 6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시장은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잘해야 된다. 바쁘게 일해야죠. 네. 자, 다음은 리버풀인데 리버풀은 생각나는 선수가 몇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 쩔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기량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 그리고 노력한 부분 인정하고요. 저는 영입하는 팀은 오히려 리버풀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하는 거군요. 예, 다윈 누니스. 예. 이 선수는 사실 여기 대장이에요. 여기 붙기엔 너무 아쉽죠. 네. 여기 붙기엔 아쉽죠. 그래요? 예. 오호. 이 위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 높게 불러야 됩니다. 예. 자, 저조한 그러다 못 판다. 스탯은 거짓말할 수 없죠. 네네네. 5골. 네. 자, 브랜트포드는 2골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한 또 순도를 자랑했던 극장골의 주인공이고 결정력 부족하죠. 기대 득점 대비 저조한 실제 득점. 솔직히 뭐 이제 와서 누네스에게 미련 가지시는 팬분은 저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해요. 너무 오래 봤어요. 그래, 많지 않을 거야. 네, 그럴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매각 유력하고요. 약간 슬롯 감독의 눈밖에 난 듯한 분위기도 있었죠. 근데 본인이 일단 사우디보다는 유럽행을 선호한다는 네. 얘기가 있고 뭐 사우디의 제안을 좀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구단들을 보면 AC 밀란, 나폴리 언급이 되는데 새벽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뭐죠? 뒤에 이제 언급할 또 다른 쩔이 키에사가 있거든요. 키에사가 누네스를 묶어서 오시멘과 스왑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폴리에서 예. 물론 축구계에서 뭐 트레이드 내지는 스왑딜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도 기억나는 경우가 뭐 최근으로 따지면 알렉시스 산체스와 미키타리안 뭐 이런 경우 네. 말고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뭐 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정도 지나가는 거 정도로 단계이긴 한데 네. 이런 좀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에사도 짧게 살펴볼 텐데 키에사도 지금 내보낼 거란 이야기가 많고 본인도 이제 그래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또 경쟁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탈리아 무대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폴리 얘기가 나왔고 베시타스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런 배경에서 오시멘과의 스왑들 얘기까지 일단은 좀 번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로 보면 첼시도 은근히 좀 있거든요. 일단 은쿤쿠가 있죠. 팀과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그리고 그냥 봤을 때 더 두고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냐?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팀에 가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첼시든 아니면 프리미어리그든 좀 맞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적을 원하고 있으나 지금 일단 뭐 스쿼드 로테이션 때문에 클럽 월드컵 스쿼드에는 일단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관심 구단이 가장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이 떴고요. 뭐 토트넘 허스퍼도 잠깐 네. 뭐 은쿤쿠에 뭐 문의를 했다 등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잠깐 오가긴 했었어요. 시장 가치는 3,500만에서 4,500만 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적료를 불렀다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 가치를 매겼을 때 대략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로 팔았을 땐 이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낮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기사에서는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은kun쿠는 개인적으로는 뭐 팀도 팀인데 리그를 좀 바꾸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생이었던 벤치렐 네. 복귀가 됐거든요. 마레스카 감독 전술에 이미 안 맞는다는 게 많이 보였고 그죠. 안 쓸 거다라는 일지를 많이 드러냈죠. 뭐 나오는 이야기는 남은 연봉을 포기하면 FA로 이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이적료만 받고 첼시가 쿨하게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구단은 뭐 브랜포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필사적으로 첼시가 파이어한다. 그래서 예상 이적료도 굉장히 좀 저렴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름 잠깐 또 꽤 좋았던 순간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좀 처치곤란한 선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선수 라힘 스털링입니다. 스털링 아스날 0골입니다. 임대 실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고 주급 30만 파운드 첼시에서 받는 고주급이에요. 주급 셉니다. 예. 지금 매각 대상 뭐 임금까지 보조를 해서 아니면 뭐 아예 뭐 선수하고 합의해서 뭐 FA로 풀어준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뭐 베식타스 이야기가 잠깐 돌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팔아야 네. 된다 이런 얘기만 좀 드리고 싶고요. 케파는 뭐 거의 아스날로 거의 왔죠. 저는 아스날의 케파 같은 선수는 이제 서브로 네.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근에 첼시랑 아스날이 은근히 좀 딜이 있었어요. 뭐 주신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괜찮다 캡하면 세컨으로 딱 좋다. 그렇죠. 첼시 입장에서는 이 방출 조항이 있었던 네. 500만 파운드 금액으로 아스날과의 합의를 뭐 마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외의 선수들을 보면 이제 뭐 매각 대상의 악셀 디사시, 크루아 명단 제외가 돼 있고요. 축구의 메카 도르트문트 임대를 가서 돌아왔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예, 매각 대상입니다. 그리고 브로야. 또 매각 대상이고요. 페트로비치 골키퍼는 이제 2,500만 파운드의 그 신사 협정이 존재한대요. 제안이 오면 떠나기로 계약서에 아예 적혀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이적료 그대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주앙 펠릭스, 뭐 길크리스트, 우고추쿠, 베이가 등의 선수들이 베이가도 좀 뭐 기대를 좀 받은 적이 있었던 선수인데 네, 지금 일단 매각 대상이 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토미야스 네. 가야죠. 토미야스는 근데 글쎄요 팔기 힘들 것 같아요. 왜 부상 중이니까 부상이 계속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질적인 부상 문제가 일단 아스날에서의 거취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고 계약이 26년 만료인데 지금 1년 연장 옵션이 더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팔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될 텐데 문제는 제한이 지금 당장 오기가 안 힘들 것 오겠죠. 같아요. 큰 부상을 당했던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고 또 한 명의 선수 진첸코입니다. 진첸코도 좀 가주면 좋아요. 뭐 지금 밀란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들이나 뭐 지나가는 얘기로 도르트문트 얘기도 좀 있었었고 여러 팀들이랑 링크는 아닌데 아무래도 왼쪽은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네. 칼라피오리에 스켈리에 심지어 팀버 왼쪽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요레라토까지 링크가 네. 나는 상황이라 실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첸코는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첸코의 경우는 본인도 본인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네. 희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적의 가능성이 관심 구단도 구체적이거든요. 있을 거라고 좀 여겨지고 뭐 1,5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적응에 실패한 파비오 비에이라 가야죠. 빨리 팔아야죠. 네. 자 로콩가 아직 아스날입니다. 은포크 동생 가야죠. 가야죠. 인천의 은포크 동생. 예. 그리고 니스 넬슨 임대 종료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야죠. 근데 풀럼에서의 그 임대가 부상 등의 이유로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일단 또 풀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플럼이 이제 굉장히 또 아스날과 뭐 연이 지금 깊어졌죠. 런던 연고기도 하면서 뭐 스미스 로우나 로우도 그렇고 뭐 이워비도 그렇고 아스날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레노도 그렇고 레노, 선수가 예. 많아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서 잘 살아. 풀럼에 관심을 집도 안 옮겨도 활용한다. 되고. 네. 런던이니까 예, 그렇게 좀 매각을 하루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맨시티는 역시 이 시추형 그릴리시. 그릴리시죠. 예. 전술 안 맞다고 이제는 봐야 되고 본인 기량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타격력이 너무 아쉬워요. 네. 출전 시간도 그래서 확 떨어졌고 주금 뭐 30만 파운드 이야기가 추정치로 있는데 높습니다. 이적은 그래서 무조건 맨시티가 시키겠다는 각오고 관심 받고 있는 구단은 여러 구단들 얘기가 다 나왔어요. 나폴리 얘기 있었고 토트넘, 아스톤빌라, 첼시, 에버튼 다양한 그 팀들이 링크가 났는데 이 중에 누구와 좀 구체적인 연결이 될지는 이제 아마 머지않아 네.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치는 영입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 네. 많이 깎여 있습니다. 뭐 대단히 기록적인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간 선수인데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잘. 그래도 팔아야죠. 네, 어떻게든 그럼요. 팔아야 되고. 자, 케빈 필립스 이게 아직 있어요? 입스위치 임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보내야죠. 내보내야 됩니다. 네. 자, 있는지도 몰랐네. 그냥 완전한 실패고요. 펩 전술에서 더 뭔가 나아지기 힘들고요. 이런데 하필 또 최근에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 때문에 뭔가 구단이 팔려고 해도 사려는 팀은 이거 이적 지연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어요. 뭐 부상 회복을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반 시즌 안고 가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래요. 홈모베에서는 8월 복귀 막 이런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안 좋죠. 리즈가 갑자기 케빈 필립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잠깐 나왔습니다.
맨시티 팬분들 환영을 했습니다. 네. 좋은 그림이다. 습격을 해서 네, 고향 팀에 돌아간다면 물론 리즈 팬분들은 다른 생각이겠지만 이외에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 위주로 이적설이 좀 있는데 자 카이 워커 근데 복귀한다면 에버튼 얘기가 많더라고요. 에데르송 사우디 쪽 관심이 있습니다. 구단은 이제 좋은 제한 시 매각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균도안도 이제 계약이 자동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좀 이적 제한을 들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베테랑들의 거취는 뭐 쩌리의 거취와 좀 동일시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전체적으로 라커룸과 어떤 그 판을 아예 새로 짜려고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 쩌리와는 좀 다른 분류를 해야 네. 되겠지만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을 해봤고요. 토트넘은 히샬리송. 얘는 저도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부상이 토마스 프랭크 많으니까. 감독이 공격진의 재편을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글쎄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현재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 아니구나. 시장 물론 저 가치가 그렇습니다. 시장 가치와 실제 딜이 이루어지게 예. 거기에 뭔가 붙을 수 있긴 한데 그래 본인이 뭐 몸값을 많이 깎은 거지 뭐. 네, 관심 구단은 뭐 사우디 리그, 뭐 에버튼 등등 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히샬리송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 비수마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 비수마는 뭐 잘 개조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좋은 6번을 데려오기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수마는 그래도 전 시장성이 좀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마도 사실 어쨌든 뛰었던 경기는 제법 있었던 선수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팀도 매각에 아예 닫혀 있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토트넘 팬분들이 이제 반길만한 소식 중 하나는 페네르바체 이적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출처가 파나틱이라는 매체인데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케 쪽은 그 1티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것도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좀 걸러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페네르바체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공신력으로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 그냥 뭐 누가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거렸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비수마도 26년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예. 팀이 계속 매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는 이제 임대 복귀한 브리안 힐 브랜드 가야죠. 가야죠. 네, 당연히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이 선수도 최대한 좀 어떻게든 빨리 팔 거고 좀 할인된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적 시장의 성패의 절반은 영이지만 절반은 매각입니다. 네. 매각을 잘 하는 뭐 이전 개념으로는 리버풀이나 또 첼시가 매각을 굉장히 좀 잘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잘 된다면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는 거고 잘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리가 안 되면 쩌리를 안고 가야 되는 뭐 저희가 농담삼아 이런 표현을 썼지만 뭔가 본인의 팀과 결이 안 맞는다 그러면 빨리빨리 매각이 돼야죠. 네.